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호입니다. 자, 어제는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월요일 같은 수요일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녹화하는데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문제가 좀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이 됐고, 그 해결하고 나니까 또 카메라가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는 좀 많이 늦어졌는데요. 일단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중요한 국면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차트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제가 이제 월요일날 방송을 했을 때는 좀 차트가 좀 처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처진 차트가 좀 강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사실 약간은 갑자기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까 하는 약간은 좀 의아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뭐 좀 이렇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러시아 쪽에서 뭐 뱅크런 사태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면서 뭐 돈 갖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코인의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단기적인 수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에너지가 꺾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급등세를 나타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그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넘기 전에는 뭐 매수를 보지 말자 했는데, 뭐 그리고 이제 한참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여기를 넘어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생각보다 의외의 급등이어가지고 살짝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매도를 한번 들어갔고요. 그래서 매도를 그 비트코인 숏을 쳤고, 뭐 청산을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도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도 기회를 준 것 같기도 한데, 생각보다 세서 저도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요 하단선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내려오지 않고 일단 반등을 다시 줬다가 지금 되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시장은 의외의 이제 전쟁으로 인한 의외의 수요, 의외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 좀 대응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매매를 사실은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그 조금 섣불리 좀 대응하면 리스크가 좀 쌓이게 되거든요. 전부 섣불리 막 대응을 막 여러 번 매도했는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올라가면 또 매도치고 하다 보면 좀 데미지가 서서히 쌓여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대응이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좀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시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기회를 좀 기다렸다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좀 아리까리해요 지금. 파동상으로는 사실 아직 뭐 이렇다 할 확연한 어떤 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뭐 지난번에, 그러니까 어제 그 댓글에다가 써주신 분들 중에서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삼각 조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그 삼각 조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각 조종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저도 판단을 내리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삼각 조정이 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삼각 조정이 될 가능성을 갖다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삼각 조정이라고 하면 이게 B 파동부터 조금 그 B 파동이 A 파동의 고점을 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거의 지금 일단 이미 이 B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리가 A 파동의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삼각 파동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뭐 장기간 삼각 조종이라고 하면 결국은 장기간 이제 횡보를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의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삼각 조종이면 일단 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뭐 계속 그래서 저도 사실 삼각 조종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 파동을 읽어내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더 흘러봐야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어찌됐든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저의 판단은 일단 플랫 조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플랫 조정의 형태에서 과연 이게 이제 플랫 조정 중에서 어느 국면이냐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 현재로서 제일 어려운 게 그 국면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그러니까 일단 뭐 파동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요. 각각의 거래를 할 때마다 지지 저항 분석 그리고 추세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일봉 열었으니까 한번 보면 저점 여기서는 이제 저점이 조금 높아졌죠, 그죠?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상승 전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열어둬야 된다. 상승 전환 가능성이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45,00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위로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이 윗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긴 한데 만약에 45,000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상승 반전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일단 등락 과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 등락 과정을 이어간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어디까지 간다 이거는 아직 얘기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여기서 등락 과정을 거치다가 뭔가 좀 힘의 균형이 좋은 쪽으로 마련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움직이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뭐 언젠가는 이제 저점을 깰 거 아니에요. 깨고 이 트렌드 라인을 깨느냐 그리고 더 얼마나 더 내려가느냐 저점을 깨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전체적인 흐름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 반전이냐 뭐 하락 유지냐 뭐 이런 것보다는 단기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응을 맞춰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흐름은 어떤 파동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어떤 조정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큰 흐름상으로 그냥 뭐 플랫 조정이라고 보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서 뭔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모습이 나온다든가 지금 플랫으로 보고 있는데 뭔가 다른 모습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그때 변화를 시켜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현재로서는 플랫 조정 파동에 대한 생각을 계속 고수하고 싶다 제가 생각할 땐. 다만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파동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45,000대 중반 요 라인을 넘기 전에는 일단 여기를 이 밴드의 상단 정도로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두터운 자리예요. 지금 이 45,000대 중반에서 5만 한 2천 정도까지 라인이 굉장히 매물도 많고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이 두터운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단방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거의 확률적으로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어찌됐든 매수보다는 매도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뭔가 아래쪽에서 힘을 만들어서 올라온 거라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대응 자체를 큰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밴드 하단에 오면 돌아설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그때 따라서 그때 상황이 매수 쪽으로 기운다면 매수로 또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큰 차이는 없어요. 비트코인하고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는데 흐름상으로는 그냥 최근 흐름은 조금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약간 약해 보인다 정도. 그 정도 선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기 차트를 보면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요 하락 추세 상단을 지금 좀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나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좀 세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많이 넘어섰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제 트랩 자리가 여러 번 발생을 했던 자리에서 첫 번째 트랩이 나왔는데 많이 못 밀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경우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자르지 못했으면 손절을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트랩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한번 저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다. 저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여유를 갖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매물대도 지금 보시면 이러한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약간 보이고는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매매하기는 좋은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입니다. 리플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약했죠. 이쪽 고점이 세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쪽 고점을 돌파를 살짝 했었지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트렌드 매매를 일단은 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강력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는 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요번 타이밍에서는 조금 어려웠고 요 이전 타이밍에서는 한 번쯤 매매를 했어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타이밍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 추세 지금 막 제가 그려놓은 이 추세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추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만약에 깨고 내려오면 결국은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추세를 만약에 지지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돌려주면 이걸 돌파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 상단까지 진입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바로 튀지 못하고 좀 시간을 좀 많이 끈다거나 뭐 이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조심하는 게. 자,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움직임이 마우스를 찾았네. 아, 참. 자, 어쨌든 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솔라나. 자, 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이전에는 좀 약했었는데, 이 매물대를 일단 돌파하고 이 위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매도로 대응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쉽사리 매도로 대응할 수는 없는 자리다. 상황을 좀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매도를 치려면 이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 트랩을 보이거나 뭐 흐름이 좀 약해 보인다, 좀 뭔가 좀 하방으로의 압력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는 어떤 한 판단이 생기면 그때는 일단 뭐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매매를 할 때는 하고 나서 이런 추세를 깨는지 아니면 지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자, 뭐 대체로 지금 매물대를 조금 돌파를 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해석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매물대를 좀 돌파한 것 같다. 개별 종목들이 좀 그 알트코인들이 좀 셌었죠. 그죠? 알트들이 이미 비트가 어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기 전에 알트들이 좀 상대적으로 셌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추세 지금 그 추세를 넘나들고 있는데, 어느 선이 더 중요한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런 것도 보시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 작업을 자꾸 하고 지울 건 지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샌드박스. 자, 샌드박스도 뭐 이전에는 약했는데 이런 추세를 넘나들다가 올라가서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추세 눌림목 오고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일단은 그 적극적인 매도를 하기는 힘들어요. 적극적인 매도를 하긴 힘들고 어떤 저항 라인에 들어갔을 때 뭐 이런 자리에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매도 플레이를 해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에이다는 뭐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좀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저항대, 이런 저항대 지금 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이런 저항대 있잖아요. 이런 저항대 지금 한번 반응을 보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항대에서 트랩을 만약에 보여주면 다시 한번 올라간다든가 하면서 트랩을 보여주면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루나를 이번에도 한번 또 당했어요. 또 당했는데 소액으로 했는데 또 이상하게 매매가 이상하게 그 50개를 했나 그래서 50개를 했는데 또 손절을 당했어요. 여기서 이제 트랩 보이는 것 같아서 매도를 들어갔다가 살짝 내려오더라고요. 살짝 내려왔었는데 그냥 강하게 한 뭐 진짜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강하게 올라가면서 손절이 나갔는데 이번에도 뭐 손실액이 이상하게 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루나는
결국은 또 토해냈습니다. 먹었던 거를 좀. 예. 먹었던 걸 또 토해내고 좀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루나 같은 경우엔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면 사실 여기가 이제 오파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오파가 마무리되고 조종파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게 이 추세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게 사실 저는 이 추세 굉장히 중요한 추세다 그래서 이제 뭐 들어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살짝 트랩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매매를 했었는데 들어왔다는 게 상당한 좀 강하다,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땐 루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여기서 5파를 마무리 짓고 지금 내려오는 파동이 지금 뭐 3개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3 이게 이제 5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만약에 이게 5로 가버리면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연장파동 여기서부터 계산했을 때 연장파동이 나온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파동이라면 조정을 하고 나중에 간다. 그러면 이제 파동 카운팅을 좀 더 새로 해야 되겠죠. 예, 전체적인 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전의 파동 카운팅에서 좀 많이 헷갈리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3으로 끝나면 그러면 5가 내려오겠죠. 예. 그러면 얘가 만약에 신고를 살짝 내거나 만약에 신고를 살짝 내 그리고 내려오면 폭락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뭐 원수를 한번 갚아야 되니까 만약에 신고를 낸다. 신고를 내면 신고를 냈다가 내려오는 모양이 나오면 한번 좀 길게 한번 포지션을 가져가 볼 기회가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벌었던 거 계속 토해내고 벌었던 거 토해내고 벌었던 거 토해내고 그랬는데 이번엔 좀 한번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 나오면 한번 매매를 좀 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그 100불대잖아요. 100불대. 그래서 여기서 신고를 내고 3개로 올라가야 돼. 그 대신 여기서 연속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5개로 올라가면 안 되고 3개로 올라가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파동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 정도까지 여기가 20불대니까 100불대에서 20불대니까 뭐 엄청난 수익률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혹여 만약에 이제 좀 더 깨고 내려온다면 뭐 여기까지 만약에 바라봐 준다면 뭐 그냥 뭐 한 95%의 고점 대비 95%의 하락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거는 그냥 제 시나리오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또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뭐 한번 그냥 제가 한번 써본 시나리오니까요. 왜냐면 이게 그냥 글쎄요 뭐 이게 파동이 좀 너무 명확하게 나온 케이스여서 과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거의 명확하게 나온 케이스라서 좀 하여튼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거는 시나리오니까 너무 또 생각하지 마시고 자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매틱 폴리곤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 돌파하고 매물대는 일단 좀 살짝 돌파해 놓은 그런 상황. 그리고 이거는 폴카닷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폴카닷이나 뭐 이런 애들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이전 파동에서 이전 저점들을 깼기 때문에 올라왔어도 아주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트랩을 보이면서 좀 강세가 일어났었는데 만약에 이러다가 이제 추세를 깨버리면 일단은 다시 한번 이렇게
신저가 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버리면 이런 식으로 또 단계적으로 여기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신저를 깬 종목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니어는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요 전고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건들고 지금 반응을 하고는 있는데 좀 상당히 세요. 상당히 세기 때문에 쉽게 건들면 안 되고요. 매도를 쉽게 건들면 안 돼요. 확연하게 좀 뭔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확인한 후에. 상당히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주면 이 근처 여기 어디서 이 공간 여기 어디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물론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세게 올라온 뭔가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대응을 해버리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코인이에요. 갈라코인. 자, 갈라코인은 사실 이쪽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별로 그렇게 세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강한 트랩이 발생을 하고 지금 처져 내려오고 있어요. 또 모르죠. 또 모르긴 한데 일단 상황은 별로 그렇게 힘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다면 뭐 지금 현재로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이제 추세 자리까지 진입을 했다가 추세를 깨고 뭐 그러면 이제 일단 전저점까지 이렇게는 박스권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뭐 생각에 따라서는 좀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저항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 여기는 이제 살짝 넘어서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시도를 해볼 만한 자리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하여튼 여기서 지금 제가 뭐 중요하게 여기는 종목들 몇 종목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뭐 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거나 막 이러면 아마 승부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어떤 흐름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막 미리 대응하시면 안 되고 일단 신고가 난 다음에 신고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신고가 나면 그것도 연속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면 안 되고 연속적으로 올라와야 돼요. 연속적으로 올라와서 신고가 나고 나서 어떤 이제 조정의 모습이 살짝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모양에 따라서 한번 조금 여유 있게 손절을 걸고 너무 그 수량을 크게 걸면 안 되고요. 일단 멀리 볼 수 있는 거니까 수량은 좀 작더라도 폭을 좀 넓게 해서 손절 폭을 좀 넓게 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한번 만약에 신고가 나면 대응을 해볼 생각이에요. 신고가 나면입니다. 신고가 나면 그것도 한참 있다 나오면 안 되고 되도록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이 자리 돌파하면서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기회를 주긴 줬어요. 그죠? 저도 이제 고민했었는데 뭐 대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강력하게 치고 나갈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거 올라온 이유가 단기 수요, 단기 수요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너지가 뭐 살아나지 않은 가운데서 그냥 확 쳐올린 거기 때문에 뭔가 인위적인 힘,
단기적인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 그런 수요들이 사라지면 좀 처져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내려와서 4만 대 초반, 4만 대 초반 여기까지 내려오면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4만 대 초반까지 내려오면 이번 상승도 결국은 조정이었다. 세 개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결국은 조정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추가 하락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는데 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의 파동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파동은 또 헷갈려요. 지금 저는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 파동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뭐 여기서부터 그냥 세 개로 볼 수 있어요. 세 개.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얼핏 보면 5개로 볼 수도 있고, 얼핏 보면 또 뭐야 되냐. 그래서 뭐 이거 뭐 파동이라는 건 세기가 생각보다 잔파동들은 어려워요. 그럼 5개. 그러면 3개. 뭐 헷갈리죠. 뭔가가 안 맞아요. 잘. 자, 어렵습니다. 하여튼 파동 굉장히 어렵고 지금 어쨌든 이제 저점 상승을 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번 상승이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잘 보이다가 올라가면 글쎄요, 뭐 뭔가 좀 다른 흐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배제할 수는 없다. 자, 어쨌든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됐습니다. 관건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항을 받고 있는데 돌파하냐 실패냐, 실패하고 다시 쳐져 내려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됐다. 저는 여기서 일단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44,700에 진입을 했어요. 44,700에. 자, 뭐 여기까지. 좀 오늘 좀 제가 좀 보통 휴일 지나고 나오면 상당히 좀 제가 좀 뭐랄까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방송 시간도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생방송 있는 날이죠. 어제 못했고 내일 아침에 방송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방송을 할 거고, 그게 없으면 저녁 때 생방송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